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서울 지역은 과연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요. 1억 8천만 평 정도 됩니다. 인구가 현재 970만 명, 1000만 명이 넘었다가 현재 인구가 이제 경기권으로 많이 좀 벗어난 상태고요. 그중에서 25개 자치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순서대로 보게 되면 서초, 강서, 강남, 노원, 송파 이런 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면적이 가장 큰 지역들 당연히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토지들 활용을 해서 개발한다면 당연히 그마보다 뭐 더 많은 이제 주택수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서초, 강서, 강남, 노원, 송파 이런 지역들이 근데 그렇지만 그 주변 시세가 월등히 비싸고 토지 가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또 크게 걸림돌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구 순위는 송파, 강서, 강남, 노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현재 강남 지역을 1960년도에 현재 강남 서초를 서울시에 편입했다. 강남 서초는 원래 경기권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현재 강남 서초로 서울시로 편입된 지역이 1960년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의 그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자치구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가 되는가 또는 개발 가용 토지가 얼마만큼 확보가 될 수 있는가 봤을 때 없습니다. 나머지는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는 비율이 24.7%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서초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어떤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한 토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토지들을 이용해서 요 근래 개발된 지역들이 대부분 다 서초 우면이라든가 내곡, 세곡 이런 지역들이겠죠. 앞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강서 지역도 45.6% 정도가 그린벨트. 노원구부터 현재 강북구에 봤을 때 거의 50%.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 중에서 절반 정도는 다 현재 손을 못 대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워낙 현재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현재 인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은 당연히 용적률을 높여주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물량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그렇겠죠.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사항도 현재 걸쳐져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사항 봤을 때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풀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현재 개발할 수 있는 면적들은 이 안에 하얀색 면적들입니다. 이 안에 있는 면적들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공업용 부지로 되어 있던 땅들을 현재 풀어서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것들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가장 빠르게 현재 어떤 인구 유입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건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 도시 기본계획 잡혀져 있는 거 2023년도 2030년도까지죠. 실제적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까지 이 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강남과 도심 영등포 주변으로 해서 가장 큰 광역도시를 만들고 그 중심에는 지역 중심과 지구 중심으로 해서 12개 지역 중심을 나누어서 각 지역별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에는 비단 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정말 업무 활성화와 현재 그 지역의 생산활동 가능 인구 비율을 끌어들이겠다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 봤을 때도 현재 도심과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이런 어떤 광역적인 개발 계획 안에는 잘게 개발 계획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향후에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개발되기를 조금 기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택 공급에도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신규 택지를 서울 지역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태릉이라든가 용산 또 현재 서초 지방 조달청 그 부근 이런 것들이 현재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계속 보류가 될 수 있는 조건들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잡음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 사전 청약, 후년 사전 청약 6만 가구는 일단 남양주와 하남시로 잡은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 서울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거쳐야 되고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다음 정부에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고요. 서울 지역이 현재 늙은 아파트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만들고 물량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택지 공급하는 거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전체 1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이 78%가 됩니다. 굉장히 노후됐죠.
그걸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1년부터 10년 단위로 끊었을 때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 비율도 29.2%나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까지 쭉 따졌을 때 이보다 더 노후화된 주택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촉진하고 촉진지구라는 부분이 당연히 개발 사업을 먼저 빠르게 진행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르게 어느 정도 걸림돌도 해소하고 서로 간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당연히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실제적으로 분양 세대는 없죠. 분양 세대가 서울 지역에 굉장히 없어서 분양률도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신규 분양 세대 수가 실제적으로 18,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가구 수가 37만 5천 가구. 따져보면 현재 신규 분양 새 아파트 비율이 2.6%밖에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구주택까지도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가격이 월등히 비쌀 수밖에 없다. 1순위 경쟁률 보시게 되면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신규 택지개발 사업의 분양 물건 보시면 28%, 거기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 65%대. 실제적으로 이걸 보시게 되면 청약 경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노후된 아파트는 많고 신축 물건은 없고 인구는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의 지역별 가구 수 대비 아파트 거주 비중을 보더라도 서울 지역은 43%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이 51.3%인데요. 아파트 거주 비율 자체도 미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파트 비중이 적은 데다가 이보다 더 적은 게 신규 택지 또 신규 아파트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공급을 통해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분간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